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려면 누군가의 특별한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연결이 되고 성립이 된다. 그리고 03시 반 이전까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건과 사고는 항상 전조 현상이 있다. 정민군이 03시 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보인 것이 있다.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민군이 제가 봤던 분이 이쪽이 잠수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제 친구랑 이쪽으로 걷고 있었고 이쪽이 보시면 땅이 살짝 파였단 말이에요. 정민군은 이쪽에 계셨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복은 아니고 셔츠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등 쪽 이 반면이 좀 뭔가 젖어가지고 약간 이 목격자의 증언은 상당히 중요하다. 정민군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것도 13도의 추운 기온에 수영을 하러 강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증언을 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목격자 말대로 아이가 행동을 했다면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추가로 증명이 된다. 목격자의 증언이 있던 시간대로 가보자. 지금 CCTV를 멈춰놨다. 녹색 박스가 정민군과 동석자가 앉아있던 돗자리 위치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정민군으로 추측되는 검은 피사체 하나가 앉아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나는 저 피사체를 정민군으로 호칭을 할 것이다. 현장 실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민군의 위치는 저 위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 체크박스 안에 추가 목격자 분들이 있습니다. 2사람 같지만 3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잠시 후 설명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남녀 한 쌍이 있고 또 왼쪽으로 여자 2분이 앉아 있으며 그 강가 안쪽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남자 2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옆에 또 피사체가 앉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이곳에 도착하고 또 저 강가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추가 목격자 한 분이 정민군 돗자리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수상택시 승강장 쪽에서 정민군 돗자리 쪽으로 한 사람이 진입합니다. 아스팔트 도로변 쪽이라서 돗자리와는 한 10m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카톡이 왔을까요? 돗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을까요?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가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 정민군 돗자리 쪽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돗자리 주변에서 정민군으로 추측되는 피사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휘청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오른쪽에 멈춰있던 분이
방향을 돌려 돗자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는 분명히 지금 가던 사람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서 돗자리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 접근하려던 찰나 좌측에서 다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 기운에 살펴보던 분은 관심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사체가 천천히 움직여서 동선이 보이지 않을 땐 화면을 빨리 돌려보면 동선이 보입니다. 잠시 화면을 빨리 돌려서 씨름하는 정민군의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았듯이 이분은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돗자리에서 씨름하고 있는 정민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던 것이고 분명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정민군에 반응을 한 겁니다. 다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시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선들이 겹쳐 순간 정민군이 움직인 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보던 분이 관심을 끊고 돌아설 때 녹색 박스가 사각지대로 이동합니다. 다시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를 지나갈 때 정민군은 다시 사각지대에서 돗자리 쪽으로 몸이 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자마자 좌측으로 균형을 잃고 끝내 쓰러집니다. 2초, 3초, 우측 파란 박스에서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을 때 좌측에서 정민군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씨름합니다. 다가오던 파란 박스에 추가 목격자 E는 갑자기 발걸음을 돌립니다. 동석자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추가 목격자 E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란 박스의 여인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번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다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펴보는 듯 합니다. 파란 박스의 여인은 주변 사람들과 일행이 아닙니다. 무슨 자세를 취하든 혼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같은 자리에 있던 일행이 정민군을 보고 추가로 다가옵니다. 그와 동시에 다시 이 녀석은 중심을 잡으려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집니다. 다가오던 일행이 놀래서 달려옵니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가옵니다. 숙취로 인한 모습인데 사각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박스 목격자와 같이 있던 또 다른 일행도 다가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겹쳐 있었는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절대 전부 다 일행이 아닙니다. 2사람, 3사람씩 따로따로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는 또 성격답게 괜찮다고 했겠죠. 눈에 선합니다. 사람들은 안심한 듯 돌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동석자는 어디론가 급히 이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급하게 정민군 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뒤늦게 좌측 벤치에서 일어나시는 이분은 지금까지 상황을 제일 가까이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정민군 몸 상태를 제일 가까이서 봤겠죠.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지만
돗자리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피사체가 됩니다. 지금 저 커다란 연두색 박스의 사람들은 소지했던 물품과 돗자리의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집에 가려 한 것뿐인데 정민군 주변에 있었다고 자신들 채널 조회수 올리려고 저분들까지 범죄자로 내몰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까? 유튜버분들 어디까지 정민군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겁니까? 지금 열거한 이 모든 분들의 전후 타임라인들을 다 추적했지만 범행과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 이 시간까지 있었던 분들은 정민군을 걱정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민군이 스스로 수영을 하러 들어갈 수 없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 많은 목격자분들이 왜 안 나타나시는지는 유튜버분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후원금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건을 돈과 지위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놈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손정민군 사건은 정민군이 스스로 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재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03시 20분 이후 여러분들이 목격했던 정민군의 몸 상태만이라도 이메일로 전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돗자리 위치가 아닌 저 위치에 왜 오게 됐는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331로 넘어갑니다.